네, 벌건 대낮 주택가에서 이 벌거벗은 4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버린 일로 드러났는데 이 잡힌 장소가 중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불상사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인데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벌거벗은 남성이 그 추격전을, 사실 추격전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그냥 비틀거리다가 잡혔는데 결국에는 뭐 알고 봤더니 뭐 마약 때문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건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난 12시쯤에 주민 신고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문신한 남성이 네. 아파트 정자에 팬티만 입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 누워있다.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처에 중학교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도주를 합니다. 한 20분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중학교 그 수업 중인 중학교 담장을 넘어서 결국은 운동장에서 체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마약에 이제 취해 있었는데 본인은 부인했는데 1년 전에 마약으로 체포됐다가 징역 1년을 살고 그다음에 출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아마 이 마약 절도 등 전과가 20범 정도 되는데 지금 마약 관리, 마약 사범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구멍이 나 있다. 네. 이런 지금 분석이 되는 사건이죠. 네. 본인 스스로는 마약에 취해서 나체로 이 도심을 활보한 사실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취했길래 이랬습니까? 이 사실 마약 중독은 지금 저 상태면요. 원래 0.03g 필로폰, 메사페타민이라고 그래서 0.03g이 그 1인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 정도 수준을 넘게 투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몸인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정도인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좀 마약 범죄 보도가 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영화에서도 봤지만 마약에 취해서 환각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뭐 추격전하는 영상들도 네. 많이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보니까 마약 사범이 한 거의 약 40%가 재범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마약 사범이 만약에 100명이면 한 40명에서 사실은 원래는 통계 수치가 그런데 거의 한 60에서 70% 마약 끊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공주 그 치료보호 감호소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인권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형을 받고 나오면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 다시 마약 치료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마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마약 그 치료 중단하는 마약 투여를 중단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마약의 중독성이나 환각성이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네네.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방송이니까 좀 그렇지만 이 마약을 하고서 이 어떤 그 부부관계나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고는 성관계를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게 중독성이나 환각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마약을 끊기 어려운 요인이죠. 팀장님, 네. 딱 네. 한 번만 접하게 된다 해도 또 한 번의 그 재범 우려가 있는 건가요? 한 번 정도 같으면 그렇지 않고요. 벗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이제 한 번 하게 되면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마약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이 유통, 제조, 또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치료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이제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치료보호 감호소에서 치료를 하는 이외에는 사실 일반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는 마약 전문 병원이 사실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뭐 보도가 일부에서 그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을 둔 남편 사업가가 지금 마약을 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도 떠들썩한데 네네.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국가에서 이제는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일단 처벌 수위는 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사형, 무기, 징역 4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를 조직하고 활동을 한다라면 그 해당하는 죄에 대한 정한형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형태, 소위 말하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네.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최근에 두 가지 사례가 있죠. 대구지검과 법원에서 이 스포츠 토토 이것을 이제 중국의 서버를 4개 서버를 두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뭐 총책, 그다음에 관리책, 통장 모집책, 현금 일주책 네. 이렇게 구분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무려 8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을 결국 기소했는데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역시나 또 도박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조직을 결성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서민들 특히 네. 뭐 계층 간의 다양한 그런 피해자를 만드는 건데 이런 것을 막고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 소위 말하면 온라인 사이트의 도박이 1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도박이 34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양산한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직을 범죄단체 조직이나 활동, 가입죄로 처벌하는 그런 중한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예, 검찰이 이렇게 인터넷 도박과의 전면 전쟁에 나섰는데 일각에서는 이 수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좀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처벌 수위를 가지고 예. 논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를 들면은 사실 대구지검에서도 그 대구지방경찰청하고 대구지검에서 단속한 이 사이트에도 피해자가요. 가정주부가 3천만 원을 6개월 만에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잃어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혼소송까지 당하는 경우 또 군을 제대한 사람이 휴학생이었는데 대학을 다시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알바로 모은 2천만 원을 3개월 만에 또 잃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연기하는 이런 형태 굉장히 많죠. 뭐 전문직이 종사하는 사람도 결국은 빚을 내서 도박까지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작은 도박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처벌을 강하게 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떤 피해가 양산이 안 되는 네. 그런 형태로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가지고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도박과 관련해서 해외 원정 도박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자신들끼리 어떤 정키빵인가요? 그걸 그렇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법 도박을 저지른 건데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해외 원정 도박이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해외 원정 도박이 지금 1년에 22만 명. 네. 그다음에 순수하게 2조 정도가 지금 그 누출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마카오가 70%, 그다음에 필리핀 20%, 그다음에 라스베가스가 10%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한다고 하면 이 정키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범죄단체 조직, 소위 말하면 도박 범죄 조직이 기존에 허가난 그런 그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방을 50억에서 150억을 주고 임차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도박을 하겠다는 사람들 유인해서 그곳에서 VIP룸, 소위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게 하는 건데요. 예.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뭐 15억에서 10억 상당의 도박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혐의가.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보다 훨씬 높은 그런 도박이 이루어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이고요. 이 정키빵이라고 하면 반드시 범죄 조직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국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할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네. 네, 가만히 두고 볼 문제는 아니군요. 예. 또 다른 사건도 짚어볼게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에 맡겨둔 택배를 찾는 시간을 두고 좀 언성을 높였었는데 결국에는 경비원이 이 흉기를 휘둘러서 입주자 대표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 예, 사유까지 이렇게 된 걸까요? 내용이 예. 바로 택배 문제입니다. 예. 저도 아파트 살지만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택배를 찾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 네. 그런데 이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 경비원들이 11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예. 해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재고를 해달라 그랬는데 입주자 대표가 무슨 소리냐. 아파트 경비원이 하루 근무가 24시간인데 아무 때나 택배를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경비원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 네. 우리도 인간인데 좀 쉬어가면서 또 때로는 수면도 좀 취할 상황이 교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니까 그럼 하기 싫으면 사표를 써라 간도라. 그러니까 이 60대 경비원이 아마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예. 고발 범죄를 했는데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나왔죠. 근데 흉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 흉기가 그 소지하고 있는 손톱깎이에 달린 그런 그러니까요. 위한 예. 흉기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은 실혈사로 해서 끔찍한 그런 결과가 나왔죠. 네, 그 손톱깎이에 달린 그 예리한 흉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건데요. 손톱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손톱깎이 외에도 어떻게 흉기로 좀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 또 사실 어떻게 조심해야 손톱깎이에 달린 제크나이프 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흉기로 볼 수 있는 게 여러 번 찔렀을 때 이게 실혈사라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병원에 가기 전에 다량의 피를 흘리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톱깎이에 달린 짧은 흉기라고 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눈이라든가 아니면은 급소를 찌르게 되면은 네. 사실 가장 그 중요한 급소가 뭐 심장 쪽이나 아니면은 경동맥이 있는 목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찔리게 되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그렇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찔리게 되면 실혈사 많은 피를 다량으로 흘리게 되면 네. 결국 병원 도착해서도 사망을 하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런 문제가 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경비원들과 주민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밤 10시가 아마 가장 좋은 게 아닐까. 경비원들도 교대로 좀 쉬어가면서 예. 근무를 해야죠. 24시간 근무라고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대표 간에 또 경비원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정말 적절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면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